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크이자스입니다. 유튜브에서 영어 문법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신 선생님이 계셔가지고 제가 동수 답변 한번 드려볼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영상을 보던 중에 질문이 있어서 물어봅니다. 문법 네 문제, 지금 공모를 준비하시는 선생님이죠. 영어 문법 네 문제는 강사님들 기본 문법서를 들은 후 2에서 3회독 정도 한 후에 강사님들 요약서, 뭐 100포인트나 문프 전략서, 자, 또는 나중에 문제, 문법 천재나 이런 문제집 안 듣고 기출을 들어가는 게 맞을까요? 자, 설명드릴게요. 다른 과목 같은 경우는 원래는 기본서를 보고 기출을 들어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다른 과목은 거의 암기 파트라서 여러분들이 기본서를 아무리 많이 본다 하더라도 사실 문제 들어가면 적용이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거꾸로 기출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본서에 있는 중요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영어는 좀 다른 게, 영어는 단순하게 암기 파트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시험장 갔을 때 5과목을 푸는 상황에서, 시간이 없는 상황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영어는, 영어 강사로서는 좀 다른 게 단계별 연습이 중요합니다. 지금 적으신 걸 보면은 기본서를 보고서 바로 기출 문법에 들어가냐, 저는 이거는 추천하고 싶지는 않아요. 자, 그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일단 저는 문법 이론서는 문법이 어느 정도 그래도 기반이 있는 수험생들은 바로 문법 기본서 보셔도 좋지만, 일반적인 수험생들은 먼저 기초 문법부터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기초가 은근히 안 잡히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그리고 본인이 안 잡혔는데 잡혔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일반 시중의 강사님들 기초 문법 교재를 보면은 좋은 게 아니라 얇고 어느 정도 안다는 전제하에 그냥 빠르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영어 강사로서는 기초 문법이 저는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쉬워서 기초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문장을 해석할 때 반드시 필요합니다. 즉, 독해를 읽기 위한 문법으로서 기초 문법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수험생들이 보통 문법을 공부할 때 이 문법은 내용을 문법 문제 맞추기 위해서 공부한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여러분들이 공부한 문법 교재라는 게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네 문제 나오는데, 수박은 두 문제 나오는데 이거 이렇게 많은 내용 공부해야 되나? 하지만 제가 늘 강조하지만 문법과 독해는 별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시험장 갔을 때 빠르게 20문제 푸는 상황에서 문법 문제를 빠르게 읽어야 합니다. 이거는 독해적인 요소예요. 거꾸로 독해를 빠르고 정확하게 풀어야 돼요. 근데 문장 안에는 어휘, 어법 구분이 있습니다. 이건 다시 또 문법이 영향을 미칩니다. 왜냐면 어법과 구분형은 결국 문법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기초 문법을 여러분들이 단단히 잡으셔야 합니다. 기초 문법이 왜 중요하면 계속 다음 과정에서 응용이 되거든요. 가끔씩 강사님들이나 아니면 변호사님이나 몇몇 분들이 영어 공부할 때 뭐 어려운 어려운 용어 같은 거 알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영어 강사로서 그런 영상들 봤을 때 좀 약간 아쉬운 점이, 첫 번째, 그분들은 영어들이 기반에 있어요. 그래서 이런 용어는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강사님은 일본식 영어 우리 중요하지 않다, 그냥 이건 이해하면 된다. 자, 근데 그 강사님은 학생들 눈높이 전혀 못 맞추고 있어요.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문법은 고시 영어예요. 문법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 용어가 필요한 거예요. 단순하게 문법이 우리가 암기 파트만 묻는 게 아니라 변별력이 있는 문법 문제는 응용 파트죠. 그러면 그런 응용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는 당연히 용어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한자적 용법, 서술적 용법 이런 게 그냥 배우는 게 아니라 시험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배운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영어 강사님들은 수험생의 눈높이 못 보고 자신이 영어를 잘하니까 그거 필요 없다, 이렇게 해라. 가장 위험합니다, 여러분. 수험생들의 눈높이 맞춰야 합니다. 자, 기초 문법은 왜 중요하면 여러분들이 기초에서 배운 내용이 시험의 기초가 아니라 그게 계속 응용이 돼요. 확장이 되고,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문법 이론을 공부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기초 문법과 문법 이론에서 여러분들이 해줘야 하는 연습이 있습니다. 바로 단원별 문제 연습. 수험생들과 상담을 해보면은 수험생들이 영어 문법을 단원별 문제를 잘 연습을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답이 뻔히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 해당 파트별로 모아놨기 때문에 이거 답이 뻔히 보인다. 이때 수험생들이 약간 시행착오 하는 게, 내가 그 문법을 안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죠. 관련된 문법 파트별로 모아놨기 때문에 보이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아직 암기가 안 됐다는 거죠. 우리가 실제 시험장 갈 때 문법 문제를 풀 때
각 문법 포인트를 머릿속에 정리와 암기가 되어 있어가지고 끄집어낼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있는 거예요. 그걸 단원별 문제에서 해야 합니다. 단원별 문제는 답이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답은 당연히 보일 수 있어요. 해당 파트별로 모아놨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이론을 바탕으로 포인트를 이해해가지고 적용 연습을 하는 거죠. 적용을 하고 그 문제를 풀고 나서 출제 포인트를 적어보는 겁니다. 이 연습이 중요해요. 문법 문제 많지는 않지만 여러분들 문법 문제 다 맞춰야 합니다. 자, 중요한 거는 문법은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첫 번째 유형은 단순 암기 파트. 막 동명사를 목적어 취한 동사, 투부정사 목적어 취한 동사, 단순 암기 파트들은 누구나 거의 다 맞춥니다. 그건 암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이게 아니라 응용 파트죠. 분사구문의 태. 분사구문의 태를 만약에 풀려고 하면 분사구문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분사구문의 의미사의 주어도 볼 줄 알아야 되고, 자동사의 타동사들도 볼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능동태 송수지 따질 줄 알아야 합니다. 다양한 응용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 응용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거는 단원별로 먼저 적용 연습을 해보고, 그게 어느 정도 잡힌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랜덤 문법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수험생분들이 보통 상담을 해보면은 아쉬운 점이 뭐냐면 강사님들의 영어 커리 1년 과정 그냥 따라가고만 있어요. 그럼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복습이 전혀 안 돼 있어요. 암기도 전혀 안 돼 있고 계속 어려운 과정, 어려운 과정, 어려운 과정, 어려운 과정 계속 넘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 상관이 없는데 영어를 못하시는 대다수의 수험생분들은 그렇게 다 가게 되면 뭐가 문제면 분명히 공부한 건 맞는데 남는 게 별로 없고 섞여요. 시험장 갔을 때 분명히 공부는 많이 했는데 제대로 문법을 보자마자 포인트가 정립이 암기가 안 돼 있어가지고 끄집어낼 수가 없습니다. 아웃풋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강사님들의 강의나 커리는 여러분들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정하셔가지고 활용하시되 중요한 거는 복습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반복을 해줘야 돼요. 근데 영어는 유독 선생님 다른 과목은 해독이 중요하다고 아는데 영어는 유독 해독을 안 하거나 복습을 잘 안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만약에 단원별 문제를 풀었어요. 그 다음에 랜덤 문제 들어가가지고 랜덤 문제에서는 많이 틀릴 거예요. 틀리면 괜찮습니다. 왜냐면 랜덤 문제 맞추기 위해서는 거꾸로 말하면 이론과 단원별 포인트 적용 연습과 암기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그렇게 완벽하게 우리가 자꾸서 랜덤 문제 풀기 너무 늦잖아요. 랜덤 문제 풀고 틀리고 대신 출제 포인트 똑같이 적어주세요. 단원별 문법 문제나 랜덤의 문법 문제는 둘 다 출제 포인트 적는 게 중요합니다. 출제 포인트 적지 않으면은 풀고 나서 섞여요. 그나마 적어야지, 이런 포인트에서는 이렇게 적용되고, 이건 내가 이런 부분을 암기했구나. 그리고 반복해서 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단어명 문법 문제 풀고 나서 랜덤 문법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근데 랜덤 문법 문제는 많이 풀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기출도 랜덤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단어명 문법만 제대로 연습을 하고 기출만 풀어도 충분히 문법 문제는 다 맞출 수 있습니다. 근데 문법 문제 틀리는 이유는 단원별 문법 포인트랑 적용 연습이 안 된 상태에서 계속 랜덤만 푸는 거예요. 하프, 모고사, 얼음 몇 배째, 몇 천재. 그러니까 당연히 문법이 섞이는 거죠. 자, 여기서 질문의 취지는 그러면 문법 요약서나 또는 문법 여러 가지 막 천재 막 이런 거 안 듣고 기출 바로 들어가도 괜찮을까? 자, 첫 번째, 문법 요약서는 여러분 필수는 아니에요. 왜? 그거는 새로운 어떤 책이 아니라 단지 기본서에 있는 내용을 정리해 놓은 거잖아요. 뭐 문법풀이 전략서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물론 어휘별로 각각 문법 포인트 다 정리해 놓은 게 있지만 그거는 제가 말한 여러분들 출제 포인트를 계속 적고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기본서든 하나의 교재를 단권화시켜서 그걸 계속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론서나 전략서 같은 이런 교재들은 시간적인 여유가 많을 때는 추천을 합니다. 근데 수험생이 5과목 공부하다 보면 당연히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안 보셔도 됩니다. 이건 의무는 아니에요. 그리고 막 문법 천재, 랜덤 문제 이런 거는 저는 많이 풀 필요 없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단원별이에요. 여러분들이 잊지 말 것은 우리가 공부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있어요. 랜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단원별이다. 선생님, 랜덤 문제 많이 안 풀면 틀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출 자체가 랜덤이에요. 기출도 풀면 됩니다. 그래서 랜덤 문제는 풀고 싶으면 한 권 정도만 푸세요. 굳이 안 푸도 상관없고요. 더 이상은 풀지 마세요. 어차피 기출도 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기본서를 보고 바로 기출 들어가는 것보다는 저는 우선 기초랑 문법 이론 공부하고 거기서 단원별 적용 연습을 한 다음에 랜덤 문제를 풀면서 계속 이론을 계속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빠진 포인트가 있으면 그 이론도 다 보완하시면 되고 누군가는 뭐 100포인트나 누군가는 뭐 문법 풀이 전략상 볼 수 있겠죠.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보시고요. 토방지 수험생들은
문법이 두 문제밖에 안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잊지 말할 것은, 우리 문법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아니요. 소방제 영어는 쉬워요. 그래서 필기 합격생 분들의 영어가 고득점이에요. 문법 틀리면 안 됩니다. 또 소방제 수험생들은 영어가, 어휘가 공무원 영어 어휘 안 해도 된다. 아니요. 여러분 외우셔야 돼요. 당장 소방제 영어 기출 펴보세요. 공무원 영어가 나옵니다. 소방지 영어 강사님들이 공무원 영어 단어 안 봐도 된다. 그거 틀려도 다른 거 다 맞추면 된다. 강사님들이 여러분 인생을 합격시키는 거, 여러분 인생을 책임지는 거 아니에요? 어휘 조금 틀리고 문법 조금 틀리고 독해 조금 틀리면 당연히 점수 떨어져요. 어휘랑 문법 이거 다 맞추셔야 한다. 안개 팩터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문법은 저는 신뢰에 따라서는 누군가는 기초, 또 누군가는 기본서 바로 들어가 있죠. 그 교재를 보고 문법 단어별 연습을 해주세요. 랜덤은 여러분들 시간 없으면 안 하셔도 되고, 저 기출에서 할 거니까 시간이 있으면 하세요. 그리고 100포인트나 문법 풀이 전략서는 반드시 필수는 아니다. 이미 기본서에 있는 내용 또는 취재 포인트를 적어보면 다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주라는 공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건 필수는 아니고, 그리고 나중에 기출을 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법 공부를 할 때는 문법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공부한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이 독해 잘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